안녕하세요. 건법부자 유상목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요즘 건물 신축에 대해서 네네. 많이 얘기를 못 하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뭐 우리- 경기도 있고 그렇죠. 상황이 그러니까. 네. 네. 건법부자 시청자분들은 신축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죠. 예비 건물주분들이신데 네네네. 지금 뭐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음. 건물 신축을 얘기하고 있지 못하지만 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건축 사례를 보면서 네. 미리 공부하고 대비해 놓는 건 좋지 않나 싶어요. 물론이죠. 음.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뭐 토지를 보거나 이랬을 때 볼 수 있는 물건의 그 다양성 네. 그리고 아무래도 매도인보다는 매수인 우위에 네네. 시장이 다소 형성이 되어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음. 타이밍을 잘 맞추면 지금 좋은 조건에 좋은 물건 그렇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미래를 분들 미리 생각해보고 예측해보고 맞아요. 미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래야 돈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미리 움직이더라도 음. 한번 우리 워낙 안 좋으니까 네. 워낙 힘드니까 네네. 그 큰 땅의 큰 규모의 건축보다는 음. 소규모로 음. 우리가 정말 한번 음. 접근해 볼 수 있는. 아무래도 속으면 또 네. 황금성이 좋잖아요. 그렇죠. 가벼우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대표님이 지금까지 신축하셨던 네네. 건물 중에 네네. 가장 작은 네. 건물을 한번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네네. 사례를 한번 말씀해 네, 주시라고. 네, 네.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그 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네. 가장 작았던 프로젝트가 28평 28평? 대지 면적. 네, 28평. 28평에 보통 신축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오. 그럼요. 예, 28평의 땅에도 네, 작품이 나옵니다. 꼬마 빌딩이라고 하기에도 작은 꼬꼬마 빌딩. 아, 좋네요. 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네네. 예,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인지 한번 자료를 보시면서 네네. 예, 기대가 큽니다.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자, 토지 면적이 바로 나옵니다. 네. 93.9제곱미터. 3927. 네, 그래서 예, 한 28평. 28평. 예, 28평이고요. 서울의 지역, 미리 말씀드리면 역삼동입니다. 오. 네, 강남구 역삼동. 역삼동. 네, 역삼동의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28평짜리 땅이에요. 네, 그래서 토지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네. 크기는 아직 뭐 잘 모르겠지만 네, 비율상 뭐 500분의 1 축척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상당히 작은 겁니다. 우리 생각할 때 그 잘생긴 땅도 아닌 거죠, 이 정도는. 그래도 이제 거의 사각에 가깝고 요 조금 튀어나온 거 외에는 네. 사각에 가까운 땅이고 약간 남북으로 길기 때문에 높이 제한도 받는데 네. 아주 많이 받진 않죠. 근데 그럼에도 작은 땅이니까 네. 제한을 안 받는다고 볼 수 없어요. 예, 아무래도 큰 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이 많은 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땅이 작으면 그 제한 때문에 건물을 올리기 어렵다. 우리 보통 이렇게 그럴 생각하죠.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죠. 그래서 땅을 잘 골라야 합니다. 작은 땅일수록 더더욱. 네네. 네, 그래서 요 프로젝트 한번 다시 한번 네. 사진을 볼게요. 자, 이 위에 어떤 건물이 올라왔는지, 네. 이 땅 위에 아까 말씀드린 28평의 대지 위에 네. 저희가 건폐율 57%, 용적률은 150% 이렇게 활용을 해서 용적률은 지금 다 쓴 게 아니지 않나요? 다 쓴 게 아닙니다. 그쵸.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높이 제한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음. 높이 제한. 그래서 이런 작은 프로젝트를 볼 때 반드시 사업성 검토를 명확히 하고 매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안정성이 있는 거고 이 땅 위에 21년도에 완공한 건물입니다. 네. 그래서 직접 네. 공사하신. 네, 그렇죠. 제가 직접 진행한 프로젝트고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지었습니다. 오, 지하까지 팠나요? 그럼요. 보통은 네. 지하는 이런 대규모 공사일 때 지하를 파고 이렇게 뭐 수익성 높인다 그러는데 작은 건물인데도 지하를 파면 지하 파는 공사 비용이랑 공사 비용 많이 것들이 들죠. 될까요? 들죠. 네, 네. 드는데도 불구하고 역삼동이라니까요. 아. 땅값이 비싸서 어떻게든 지하든 뭐 어디든 활용을 최대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투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의 그 절대적인 그 투자는 들어가지만 네. 그 가치를 건물의 가치를 훨씬 더 크게 발할 거기 때문에 지하 공사비 투자해야죠. 역삼동이니까. 그러니까 지하 공사를 할 때 공사비가 들어가지만 어떤 게 만들어지면 그 가치가 공사비보다 훨씬 더 커져. 그거를 이런 미리 의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지방이라든지 네. 이런 곳에 이런 땅에 지하 공사 안 하죠. 절대값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땅값이 더 싸니까. 그렇죠. 토지가에 비해서 가치에 비해서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하지만 이런 어떤 단가가 높은 그런 지역일수록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토지의 가치에 비해서 싼 거예요. 그렇죠.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투자를 할 만한 거죠. 네. 그러면 땅값 비싼 곳에서는 지하 판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럴 가능성이 크죠.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네. 28평인데도 4층 올렸습니다. 야, 어떻게 4층에 올라가죠? 네, 한번 또 볼게요. 신기하네. 네. 네. 그래서 이 건물이에요. 오, 너무 사진으로. 깔끔하게 예쁜데요? 네, 그러면 이 건물입니다. 뭐 28평 대지가 느껴지시나요? 28평이라고 보면 보여지는데, 근데 건물만 이렇게 높이 봐서는, 네. 땅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인데 용도가 뭔가요? 용도 전체 그린 생활 시설이죠. 네, 그린 생활 시설이고, 그 오피스로 임대를 하고 1층에는 조그만 카페도 둘 수 있는 공간까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건물의 그 외부 포인트는 일단은 디자인 자체는 이렇게 깔끔한 이런 화이트로 했고 포인트가 보시면 보이세요 여기? 이거 기둥. 맞아요. 네, 기둥. 나중에 제가 사진도 준비했는데 뚫려 있어요. 네. 지금 보면 이 건물은 일조권 때문에 일부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생겨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아무래도 작은데 꺾이는 부분까지 있으면 건물의 가치가 덜할 것 같으니 일조권의 제약을 안 받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런 구조물을 건축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건데 그러면 저렇게 높이가 뚫려 있긴 하지만 네네. 어쨌든 높이가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렇죠. 저거는 1조4선의 제한을 안 받는 부분이죠. 그 기준이 있습니다. 네, 투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햇빛이 투과할 수 있으면 돼요. 네네네. 햇빛이 어차피 들기만 하면 되니까. 들기만 하면 되니까 이 사이로 햇빛이 들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제한을 풀어줍니다. 다만 요거 하실 때는 구청 그 허가권자하고 상의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면밀히 일단 협의를 해보고. 네, 그리고 이런 구조물들을 하는데 또 이제 돈이 들긴 하겠죠. 더 들지만 그래도 건물의 가치를 생각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똑바른 4층 건물이 올라왔네. 전면에서 봤을 때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저 위에 바닥 공간은 또 어떤 다른 방식으로 또 활용은 할 거잖아요. 그럼요. 그것도 사진을 준비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내부입니다. 여기 지하. 지하가 깔끔하네요. 네. 그리고 층고가 높은 것이 특징. 네, 지하 공간. 뭐 지하 같지 않죠? 네. 제가 지하라고 설명을 하니까 지하인 줄 알지. 그렇죠, 사실은. 모르죠. 네, 지하인 줄 잘 모를 정도로. 그다음에 여기 1층 공간. 네. 뭐 조그만 카페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2층. 네. 좁지 않습니다. 넓게. 네, 공간이 전혀 좁지 않아요. 그래서 28평에 60%에 가까운 건폐율을 꽉꽉 채워서 활용을 했고 또 설계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공용 공간을 최소화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는 이제 3층 부분이거든요. 네.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아까 4층은 일조권 때문에 후퇴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공간에 공용 계단을 만들면 너무 로스가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공용으로 버려지는 로스가. 그러니까 면적은 작은데 가운데 이제 계단실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공용 부분으로 빼야 되니까 맞아요. 쓸 수 있는 면적은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3층하고 4층은 같이 쓰게 내부 계단을 만들어서 코너에다가 그래서 이 공간 전체 공용 공간 없이 전용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이 4층의 공간을 만든 거예요. 이런 건 아이디어네요. 아이디어죠. 이런 기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기획을 했고 이게 바로 그 테라스 공간입니다. 이게 밖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그 외부 기둥들, 요 기둥들 있죠. 내부에서 보니까 이제 느낌이 오시죠. 내부에서 봤을 때도 약간 아늑한 느낌도 들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 좀 그 웅장해 보이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죠. 안에서도 어떤 좀 안정감이 훨씬 높죠. 그래서 내부에 이 공간도 이렇게 석재 기둥으로 마감을 해가지고 여기서 뭐 차 한 잔 마실 수도 있고 이렇게 뭐 테라스를 활용할 수 있는. 담배 피지 마시고요. 담배 안 핍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공간을 연출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지금 신축을 했을 때 이 사업성을 분명히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 건축주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건축해서 어느 정도의 사업 수익을 낼까? 사실 이 프로젝트는 건축주가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매각했습니다. 아주 우리가 차익 실현을 했어요. 우리가 복귀해보기 아주 좋은 사례. 그렇죠. 복귀하기 좋은 그런 사례죠.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한번 준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역삼동이고 과거부터 이렇게 이제 그 건축했던 그런 그 건물의 사례,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건물 명칭 변경. 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이 뭐냐면 요번에 매입한 최종 매수인이
2022년에 매입한 거죠. 네. 건물의 이름을 바꾼 겁니다. 원래 이름을 내가 바꾸고 싶은 건물명으로 바꾼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고 보시면 소유권 보전 요게 이제 새로 지었다는 얘기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에 21년도에 준공했네요. 예, 건축주가 남씨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남씨가 건축을 준공을 하고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팔았죠. 한 22년에. 한 4달 만에 팔았네요. 네, 그렇죠. 준공된 지 한 4달 만에 판 거고 주식회사한테 팔았습니다. 네. 예, 용인에 있는 주식회사한테 팔았고 대지 면적 이거에 이제 28평. 토지. 네. 예, 그래서 토지 등기부를 띈 거는 매매 목록을 확인해서 도대체 얼마에 했는지 그게 지금 궁금한 거니까. 그렇죠. 예, 네. 얼마의 땅을 사서 얼마의 차익을 실현했는지 건축을 얼마에 했고 그런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토지 등기부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갑구 이제 소유권 이전 이제 과거부터 네. 2014년, 20년, 22년 이렇게 매매된 사례들. 가운데 분이 건축주분이네요. 네, 맞아요. 뭐 1번, 2번도 있는데 제가 여기 한 번에 보여드리려고 3, 4, 5번만 추렸고요. 을구, 요거는 뭐냐면 이제 대출을 얼마 받았는지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건축주인 남씨가 대출을 받았을 때는 14억 원을 네. 얼마에 샀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네. 14억에 대출을 받았고 이거를 매입한 매수인은 24억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에서. 매매 대금의 몇 프로를 받았을 텐데. 그렇죠. 금액이 갑자기, 아무튼 10억이 늘었습니다. 갑자기 대출금이 10억. 네, 대출금이 10억 늘었습니다. 네. 네. 그만큼 가치가 커졌다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매매 목록을 보니까 2007년도 자료부터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2007년엔 이 땅이 4억 5천이었습니다. 전전 소유자. 네. 이렇게 네, 2007년에 4억 5천. 야, 그때 4억 5천. 네. 역삼동 땅이. 네, 그리고 7년 만에 이제 약 한 40%가 올랐습니다. 네. 네, 그래서 60% 이상 올랐네요. 40%가 아니고. 네. 7억이 됐습니다. 네. 4억 5천 했던 게 7억이 됐고 네. 그때 당시에 2007년도나 14년도에 4억 5천 7억이면 지금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네. 당시엔 또 큰 돈이었어요. 큰 돈이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이 금액이 좀 작은 건 땅이 작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금성도 좋았던 그렇죠. 거고 그리고 2014년도에서 20년도 이때 이게 그 남씨가 네, 이제 건축주가 매입을 한 가격입니다. 네. 그게 16억 8천. 엄청 올랐어요. 엄청 오른 거죠. 네, 7년 만에 이걸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이런 걸 보면 야, 저 가격을 주고 저 짧은 시간에 저만큼 오른 땅을 어떤 용기를 내서 산 거잖아 이게.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 2007년도에 4억 5천이라니까 지금 2024년도에 보고 야, 이 돈 그 내가 살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시고 야, 진짜 싸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2007년엔 비쌌던 겁니다. 그렇죠. 4억 5천이라 그러면 야, 이 땅을 내가 4억 5천에 어떻게 사? 이 큰 돈이 어디 있어? 비싸.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기를 내서 결정한 사람이 그 과실을 가져가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도 이 땅이 아직 매매가는 안 나왔지만 그 가격이라고 하면 이야, 비싸다, 많이 올랐구나. 그렇죠. 이제 뭐 꼭지인가 뭐 이렇게 다들 생각했어요. 하지만 또 앞으로 7년 뒤에 10년 또 뒤에는 모르는 거예요. 또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꼭 그 말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저는 설명드리고 싶은 게 2014년도에 7억 거래가액이 찍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사업 수익을 완벽히 계산하지 않은 상태라면 2020년도에 16억 8천을 지급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쉽지 않죠. 어렵다라는 네, 맞아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건축주가 16억 8천에 샀던 거를 얼마에 매각을 했느냐? 40억 9,500. 야, 41억이네. 약 41억에 매각을 한 겁니다. 야, 그러면 차익이 얼마였죠? 24억? 그렇죠. 24억 차익이 난 거예요. 24억 차익이 났어요. 하지만 사업비가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사업비가.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렇죠. 이제 건축비하고 뭐 각종 그 뭐 허가, 인허가 비용, 뭐 설계 비용 이런 각종 사업비가 그렇죠. 되잖아요. 그 금액이 약 한 8억 5천. 그 당시에. 야, 그 당시에. 그러면 그러니까 17억에다가 뭐 한 8억 5천 하면 한 26억이라고 보고 이것저것 해서 26억. 그래서 최소 차익이 이제 14억. 14억이 나네. 네, 세금을 내도 한 10억 가까이는. 이분이 이 사업을 한 건 신축하는데 기간은 1년. 1년. 네, 그렇죠. 땅 사서 그 신축해서 파는 데까지 아까 보니까 한 1년 반 정도? 2년? 네, 지금도 한 1년 반 정도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 정도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와, 그 사이에 14억의 차익을 얻었어요. 그렇죠.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네. 그리고 아까 그 대출을 저희가 받은 거 있잖아요. 일구에 보면 네. 16억 8천에 사서 14억. 채권 최고액이니까 네네. 뭐 최소한 12억은 받았겠죠. 그렇겠죠. 네, 그럼 실제 투자했던 돈은 공사비 해도 10억이 채 그렇죠. 안 될 수 있죠. 네. 와. 10억 정도 되겠네요. 엄청나네요. 지급 조건이랑 이런 거 고려했을 때. 음. 그래서 100% 수익률 남기고. 이거를 직접 공사해 주시면서 네네네. 뭐 여러 가지 조언들을 그럼요. 왜 기획부터 제가 했으니까요. 네, 기획부터 하시고. 네네네. 아, 이런 걸 왜 저한테는 소개 안 하십니까? 그때는 안 친했나 봐요. 네. 아, 네. 오늘 정말 좋은 사례를 알려주셨는데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신축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 비싸고 큰 땅에 수백억을 넣어서 거기에서 이제 뭐 어떤 뭐 몇 억을 남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섣불리 이제 접근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 정도라면 우리도 해볼 수 있는 정도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용기가 대단하시고,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을 못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 있고, 지금은 야 이제 올라서 더 이상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근데 이거는 아까 제가 자료를 보여드렸지만 2007년도 사실은 그 이전부터 땅값은 싼 적이 없습니다. 항상 비쌌어요. 그래요. 용기가 좀 필요하겠네요. 아무래도. 근데 어찌됐든 이런 사례를 보니까 이걸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진짜 이렇구나 이렇게 돌아간 과거가 있구나. 네. 사례가 한번 따라해볼 수 있겠구나 라고 좋은 사례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오늘 좋은 사례 소개해 주신 조건희 대표님께 감사드리면서 네네. 다음부터 이런 땅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전화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